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배달앱 사업자에게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환경규제 해제를 주장해온 김영환 지사가 이번엔 카약을 타고 무심천을 찾았습니다. 강과 호수 개발이 구체화되자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이 충청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선관위 경고가 나올 정도로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의 회기불참으로 청주시의회 파행이 여전합니다. 장외로 나간 민주당은 강제 퇴거 집행을 앞둔 청주병원을 찾아 청주시에 날을 세웠습니다. K리그2 프로무대 진출을 앞둔 충북 청주FC가 신생팀답지 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 192cm의 장신 공격수 등 4명의 외국인 선수가 팀에 합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무심천을 도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며 무심천에서 직접 카약을 탔습니다. 한편 강과 호수에 대한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자 환경단체는 김 지사가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 무심천에 카약을 띄우고 직접 노를 졌습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을 알리는 퍼포먼스입니다. 평소 바짝 말라있는 무심천에 하루 40만 톤씩 대청댐 물을 흘려보내 다양한 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 무심천뿐 아니라 충북의 강과 호수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친수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과 계곡과 호수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그동안 물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지 즐기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가 연일 규제 완화와 개발을 꺼내들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와 대청호에 대한 난개발과 규제 완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청호는 400만 충청권의 식수원인데 김 지사가 개발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하류 지역과 갈등이 생기고 개발 수요를 자극해 결국 식수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북은 물론 대전과 충청권 환경단체들도 조만간 김 지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다고 막 말씀하시는 상황인 거고 상하류 유역 간에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이 지금 조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역할을 지사께서 하는 게 맞나?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청남대 개발로 수질이 오염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일이라면서 난개발과 수질 오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난개발을 한다든지 수질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남대 주변 문이면 주민들이 청남대 개발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문의가 없다면 청남대도 없다면서 전체 주민의 말을 듣고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크파크 사업 시작부터 환경단체와 주민이 반발하면서 어떻게 사업의 방향을 정해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거센 공방의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번에는 후보 4인방이 충청에서 맞붙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까지 나서 경고했지만 거친 표현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7번의 전국 합동연설 가운데 4번째로 충청을 찾았습니다. 충청권 선거인단은 전국 3번째로 많은 12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해 영남과 수도권에 이어 3대 요충지로 꼽힙니다. 충북만 해도 4만 4천여 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경고가 무색하게 포문을 연 황교안 후보는 경쟁 후보 3명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를 향해선 박정희를 폄하하고 김대중을 칭송한 민주당 이중대, 안철수 후보에게는 만드는 당마다 망가진 뻐국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울산 KTX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기현 후보를 향해선 권력형 토건 비리라며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김기현 후보를 향해 낙하산 공천 우려를 꺼내 가세했습니다. 큰 빚이 있어 공천 파동은 불보듯 뻔하다고 김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안철수와 김기현 중 내력 꽂는 공천 막을 사람 누군지 아실 겁니다. 혼자 설 수 없어서 많이 기대온 빚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흠집내기 위한 가짜 뉴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건 민주당밖에 없다고 반박하며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치들로부터 또다시 가짜뉴스 덮어 씌우기로 민주당의 언어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탐난다고 하지만 천하람 후보만 유일하게 가진 자의 편이라는 선입견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제단체의 보도자료만 달달 외워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은 적은 없었는지, 왜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은 우리 당으로 찾아오지 않는지 말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강원과 대구 경북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 수도권을 끝으로 전국 합동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이틀 뒤 모바일과 ARS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돼 결과는 8일 전당대회 날 발표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도 내 지하수 이용시설 5곳 중 한 곳은 라돈 농도가 음용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마을 상수도 등 지하수 음용시설 335곳을 조사한 결과 18.2%인 61곳에서 폐암 원인 물질로 알려진 라돈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 수치 초과는 충북 지역 지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강암의 영향에 따른 걸로 분석했습니다. 충북환경연구원은 각 시군의 음용 부적합 안내와 라돈 저감 시설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가 도교육청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연합은 도교육청이 경찰 조사 등을 핑계 삼아 감사 결과 발표를 멈춰버렸다며 즉시 감사 결과와 배제된 강사 명단을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 뒤 이른 시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시작된 청주시의회 파행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라고 복귀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현장 점검으로 맞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첫 청주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등원을 하지 못했지만 더욱 심도 있게 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이번 회기 7개 상임위원회 모두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복귀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명분 없는 싸움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의회에 등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산적해 있는 조례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같이 논의하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원하시는 부분은 등원을 하셔서 9일째 장애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청주 병원을 찾아 260여 명의 환자와 직원들이 생활하는 청주 최초의 종합병원이 청주시의 소통 없는 행정으로 강제 폐쇄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기회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기회비용을 버리고 지금에 와서 강제 집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또 의원 빼가기 같은 편법이 성행하고 여야 소통도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는 임시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의장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민주적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쪽이 좀 명확하게 서로 합의가 되거나 입장 정리가 된 부분이 없고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의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음 달 임시회 전까지 여야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올해 처음 프로리그에 도전하는 충북 청주FC가 외국인 선수를 4명까지 확보하고 신생팀답지 않은 전력을 갖췄습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프로축구 개막에 맞춰 충북 청주FC의 외국인 선수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충북 청주FC는 안정적인 수비가 예상됩니다. 골키퍼와 주전 수비수들이 이미 K리그에서 입증됐거나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격력은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등번호 9번과 10번이 보여주듯 조르지와 파울리뇨, 브라질 듀오가 공격을 이끌게 됩니다. 192cm의 장신 공격수 조르지는 합류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공간 침투에 능숙한 모습입니다.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15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한 기대주입니다. Quero mostrar meu futebol de muito espírito, muito dedicação à equipe e espero que corra tudo bem. 브라질 출신으로 우크라이나와 불가리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풍부한 클럽 경력과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에서 뛴 경험까지 파울리뇨의 안정감은 신생팀에게 큰 힘입니다. Expectativa boa, estamos trabalhando bem. Esperamos fazer fim de trabalho bom para que possamos ter uma ótima temporada. 호주 국적의 피터는 팀의 공수 조율을 담당하며 중원과 활력을 책임져야 합니다. Firstly, for the club to reach all of their goals, I'm here obviously to help the team achieve all of them and to do as well as we can in the season. 말레이시아 국가대표를 지낸 코기는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국적인 아세안 커터로 팀에 합류했지만 선수층이 약한 충북 청주FC의 숨통을 틔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For me, the expectation to play in K-League is very high because this is my first time to play in overseas, and I know K-League is very, very high-intensity football and high-level football. So I'm looking forward to get my debut in one of this match in K-League. I know it's not easy, it's hard, but I'll do my best, my very best to make sure I get minutes of play in K-League. 신생팀으로선 쉽지 않은 외국인 선수 영입. 이들에 대한 기대는 분명합니다. 빌드업을 통한 전술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 과정을 통해서 상대 문전까지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 또 문전 앞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낯선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외국인 선수들. 팀과 함께 K리그에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단양군의회가 단양에서 영동 간 직통열차의 지속적인 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청북도에 전달했습니다. 단양군의회는 단양에서 영동 구간의 충북선 직통열차 운행은 비용과 편익보다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 발전, 교통복지를 위한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충북선 단양 영동 직통열차는 하루 4차례 운행했지만 충청북도가 연간 16억 원에 달하는 적자 보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오는 4월 말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단양군이 산양삼을 지역의 새 특화 작물로 육성합니다. 단양군은 웰빙 추세로 산양삼에 대한 인기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면적 781제곱킬로미터 가운데 82%가 산림인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고소득 작물인 산양삼을 지역의 특화 작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양삼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과 종자 보급, 생산단지 규모화와 상품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 원의 축하금을 주려던 충주시의 정책이 불발됐습니다.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부결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